전 총리가 떠나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또 좋은 선물 해주고 가셨어요. 예.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드디어 마침내 지난주에 이제 5천 공기를 좀 맛보고 왔잖아요. 간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 5천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5천을 오늘 처음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장이 오늘부로 열렸어요. 이것도 좀 안타깝네요. 뭐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5천 처음 찍고 내려왔을 때 정청래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깽판을 치는 바람에 대통령님의 이제 성과가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사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고 축제와 같은 날이 돼야 되는데 또 이해찬 전 총리가 우리의 곁을 떠나셔가지고 이게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가 5천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주식시장은 별로 흔들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천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1100선에 다가섰습니다. 관세 문제의 당사자인 현대차의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거란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나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천선을 넘은 걸 축하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루 새 2.87% 급등하며 5,084.8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천스닥이 된 코스닥은 오늘도 1.7% 정도 오르며 1,08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제보다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 자동차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는 4%, 기아는 6% 빠지며 관세 파장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증시의 반전을 이뤄낸 건 초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SK하이닉스 주가는 8% 넘게 급등하며 80만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오른 15만 9,500원에 마감하며 16만 전자 고지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증시 내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라는 부분이죠. 두 반도체주가 분위기를 바꾸자 현대차와 기아 주가도 하락폭이 줄면서 결국 0에서 1%대 내린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타 실적 기대에 따른 반도체나 기술주들의 그러한 기대감이 코스피 5천 피를 견인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관세 이슈가 조금은 상쇄되면서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데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낙수 효과로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6,000피와 2,000스닥이 결코 먼 일이 아니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7개월 만이죠. 대통령 취임을 하고 6, 7, 8, 9, 10, 11, 12 7개월 만에 공약을 달성을 했어요. 사실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5천 주가 5천 공약을 내놓으셨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애들은 완전히 비웃었고요. 완전히 뻥친다 이런 분위기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2천대인데 이게 5천이 되냐? 5천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래도 믿으니까 이재명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임기 내에는 주가 5천을 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주식도 못하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조건 사라, 장투해라, 그리고 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해라. 제가 그때 뭐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모르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망하겠냐, 뭐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지 않겠냐. 5천 가니까 이제 2배 뛰는 거 아니에요? 2배. 당시에 2배 2,600인가 그랬어요. 대통령 취임하실 때 주가가 2,600. 그러니까 뭐 거의 2배가 뛴 거죠. 거의 2배가 뛰어서 여러분들이 5년만 묻어두시면 그냥 이건 내 돈 아니다 생각하고 5년만 묻어두셔라. 그러면은 2배를 버는데 내가 100만 원 넣어놓으면 200만 원 버는 거고 200만 원 되는 거고 1억 넣어놓으면 2억이 되는 거고 10억을 넣으면 20억이 되는 거고 5년 동안 2배를 버는 뭐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밀어주자.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시에 삼성전자가 4만 원대였어요. 대통령 취임하실 때. 여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네. 4만 원대인데 지금 15만 원 뭐 이렇게 한다죠. 그러니까 뭐 2배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들은 3배가 뛴 거야, 7달 만에. 3배가 수익을 올린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은 지금 3억이 된 거지. 와, 제 얘기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을 텐데. 갱년기 모해님, 전 주린이지만 바로 샀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은 큰 돈 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7개월 만에 해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의 다 공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건 반도체 호황이라는 AI 혁명이라는 뭐 이런 호재에 올라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등한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면은 이게 주가 5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제때제때 발표를 하면서 계속 그 증시를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 5천이 가능했던 거죠. 그 주가 5천 불가능하다고 이빨 털었던 놈들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혀를 다 잘라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배가 아프신 분들 많죠. 나도 투자할 걸. 최평말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내가 투자를 할 걸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도 얼마든지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연내 6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내 6천도 가능하다. 연내 6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뭐 상승세가 지속될 분위기예요. 뭐 1000포인트만 올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안 늦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세요. 복만삼님, 이제 코스닥 150 ETF로 우주의 기운이 아니 잼통께서 올리신 겁니다. 제가 추천하자마자 10% 올랐어요. 그걸 뭐 추천해서 오릅니까? 다 오르는데. 아무거나 다 오르고 있는데 뭐 추천해서 올라요. 오늘 특히 저는 의미심장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폭탄을 던졌잖아요. 아까 뭐 뉴스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오늘은 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기침을 하면은 서울에서는 감기가 걸린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증시나 경제 데미지를 주죠. 특히 뭐 관세 협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듯한 이런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좀 데미지를 입지 않겠나. 뭐
그 자동차 관련 업종들은 지금 오늘 하락을 좀 하긴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저런 이제 망나니 짓을 하면 당연히 오늘은 주가가 주춤하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끄떡도 없어 지금. 그 이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가 건실해진 거죠. 외부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휘청거릴 만큼 우리가 기초 체력이 약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 증시가 좀 건실해졌다 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저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또 저러다 말겠지. 트럼프가 이제 뻥친다라는 건 이제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개소리를 하건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의 신뢰도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거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웃기지 마. 올리긴 뭘 올려. 예? 이걸 시장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다. 뭐라고 떠들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예, 우리는 그냥 투자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참 형성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날인데 미국발 악재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오늘 뭐 100포인트 가까이 뛰었잖아요. 100포인트 넘게 뛰었죠. 네, 100포인트 넘게 뛰었는데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경제적으로도 뭔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자립경제로 가는 데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도 저는 좀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5천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뭐 등락을 좀 하긴 하겠지만은 호재가 많죠 지금. 반도체 쪽은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뭐 삼성전자나 SK나 뭐 이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수요는 뭐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이나 SK 뭐 이런 데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전망이 좋은 데다가 다음 달에 이제 큰 거 올 것 같아요. 큰 게 우리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캐나다 가서 이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저는 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잠수함 터지면은 조선 쪽도 지금 이제 조선 방산 쪽도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쪽에서도 지금 좋은 사인이 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지금 상승 국면으로 갈 거다. 그래서 5천에 안착을 하고 6천을 향해서 이제 내달리는 저는 뭐 그런 증시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늦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특히 우리 복만삼님 믿으세요. 만삼 간다고 하니까 복만삼님이 만삼까지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돌파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칼을 뽑았어요.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증시에 채찍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 영상,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한 탓에 결국 폐업과 자살이 속출하며 일본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압박에 밀려서 결국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이른바 버티기 심리를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부당한 이익 추구라며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경고는 최근 SNS 등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5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자금이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영상은 뉴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천재, 행정 천재라는 생각을 거듭 갖게 돼요. 지금 진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이게 부동산에 이제 자금이 몰려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는 그건 거죠. 이제 투기 수요예요. 이게 이제 실거주 수요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투기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기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좀먹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주정부가 이 부동산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해결도 못할 문제.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부동산 문제는 발생을 한 거고 제가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갑오 농민 전쟁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다가 이제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가 되면서 봉건적인 이제 토지 소유 구조를 혁신하지 못한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라도 토지 개혁을 잘 했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해방 이후에 이제 또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부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쪽짜리 이제 토지 개혁을 한 거죠.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방식으로 반쪽짜리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은 봉건적인 토지 소유 구조가 전혀 극복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오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원죄 같은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이거를 5년 집권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괜히 손을 댔다가 긁어부스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민주정부 때마다 반복이 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결국 해결은 못하고 일만 커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정권을 내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해결을 못할 거면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억제를 하겠다라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정천재, 정치천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 절묘하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금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글로 자금이 모이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글로 돈이 모이는 거지. 근데 돈이 더 잘 되는 곳이 있으면은 이제 돈이 글로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지금 억제를 하면은 돈이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민주정부 때는 규제를 해서 부동산을 억제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결국 돌고 돌아 부동산으로 돈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쪽을 규제하면 저쪽에서 오르고 저쪽을 규제하면 이쪽에서 오르는, 뭐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어느 때보다도 불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누르면은 증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죠? 지금 그런 이제 통로가 생긴 거죠. 그럼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억제를 하면은 안 그래도 불붙은 국장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막 부동산을 눌러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주식 투자나 하자. 예? 아파트 그만 사고 삼성전자나 사자.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 들어가면 증시는 더 불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재밌으니까 지금. 예. 당연히 재밌죠, 지금. 7개월 만에 2배가 올랐는데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되고 또 증시는 또 올라가고. 근데 5,000포인트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기록하는 날, 뭐 오늘 꼭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묘하잖아요. 예, 오늘 국무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억제하겠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또 치고 나가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지. 그동안은 그냥 악순환이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강남을 억제하면 강북이 뛰고, 강북을 억제하면 강남이 뛰고, 서울을 억제하면 경기도가 뛰고, 경기도를 억제하면 뭐 딴 곳이 뛰고, 그 안에서 이제 악순환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금이 증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억제하면은 이제 증시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 증시가 더 활성화될수록 부동산으로 유입될 자금들이 어쨌건 더 증시 쪽으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부동산 억제 의지를 밝히신 게 저는 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느냐. 부동산 문제에 손을 대도.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5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대통령께서 다른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을 하고 계시죠. 예컨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그래서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을 시켜서 수도권에, 사실 뭐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도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 증시 활성화, 부동산 억제, 이런 이제 정책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수도권 지역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는, 진짜 일본처럼 버블이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참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전환기에 들어섰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이재명과 같은 천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이해찬 전 총리가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